자, 이번 시간에는 적분으로서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의 양의축,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x분의 1 그다음에 t분의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이게 f의 t가 즉 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을 기점으로 하고 x까지의 요 면적을 우리는 lnx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자연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로그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로가리무스 나투랄리스라는 이제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요, x가 만약에 1이라면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요 미분을 하면 우리 이 함수의 미분은 요 x가 요 피적분 함수로 간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리 5.5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음수일 때는 ln-x, 이게 -x는 이거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요것을 해보면 요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처럼 -x분의 1이 되고 -x를 미분하면 결국은 -1이니까 결국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항상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대값으로 바뀐다 하는 상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는 x가 양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요. 방금 했죠. 그러면 그거는 양수가 되죠. 언제나. 그러면은 또 두 번 미분하면 lnx를 두 번 미분하면 이거를 한 번 미분한 거와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양수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이 lnx의 그래프는 일단 순 증가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아래로 오목하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제 또 그리기 위해서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면적이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x가 0으로 x가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x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이 있어요. 그러면 ln 1이 0이라고 됐으니까 여기죠. 요 값이. 요 점을 지나고요. 그래프가 증가 함수인데 아래로 오목하니까 즉 오목 함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lnx의 그래프예요. 이게 fx가 ln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이제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아까 방금 이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것을 x분의 1 적분하면 요 값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면 자, ln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ln 2죠. 그 다음에 ln-1의 절대값은 ln1이 되고요. 그래서 요것은 얼마냐면 0이라고 됐죠. 방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ln2의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자, 예제 5.22번을 보죠. 이런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u를 갖다가 2x 더하기 7이라고 두면 du는 2배의 dx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u분의 1 dx는 2분의 1 du죠. 그래서 2분의 1 du 그러면은 요 2분의 1을 앞에 가고 ln u의 절대값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럼 u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7을 넣으면 바로 요거가 되죠. 그렇죠? 여기 참 5가 있었네. 그럼 5를 여기다 넣고 5가 들어가면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있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 탄젠트 x를 구하여라. 자, 우리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코사인 x를 뭐라고 둘 거냐면 u라고 돼요. 그래서 u를 코사인 x라고 둬요. 그러면은 u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 x dx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은 u분의 자 ux 사인 x dx는 뭐예요? 마이너스 du 마이너스 1 du 그러면 이것은 방금 한 것처럼 마이너스 ln u의 절대값 더하기 c죠. 근데 c u는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이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치환적분법 써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략한 것이 요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서 푼 것도 마찬가지야. 자, 5.24번을 보죠. 자, 시컨트 x를 구해라. 요건 약간 이제 기교적인 문제인데 요만큼을 나누고 도로 곱해줘요. 그럼 똑같죠. 그럼 sin x 시컨트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전개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u를 갖다가 시컨트 x 탄젠트 x라고 둬요. 그러면 du는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전체의 dx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dx. 그래서 du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 u라고 됐으니까 u분의 du죠. 그럼 뭐예요? ln u의 절대값 더하기 c 요거죠. u가 바로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r이 유리수이면 r이 그러면 이건 ln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그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해줘요. 특히 r이 유리수일 때는 이게 앞으로 내려간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그 함수의 유명한 성질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냥 그 정도만 일단 그냥 이해합시다. 자, 그럼 이런 걸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로그를 취하면 좀 복잡한 형태가 좀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를 취해요. 그럼 여기 로그 취하면 요 분자에서 분모 빼죠. 근데 요건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죠? ln y는 ln x 더하기 1에 2 나누기 3 루트 1 마이너스 x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ln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ln
x 플러스 1에 2 나누기 3승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건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ln 1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요 3분의 2 앞으로 간다고 됐어요. 그러면 ln x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그게 바로 요거죠. 자, 그럼 미분을 하면 y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y를 미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2분, 요 2는 놔두고요. 요거 분에 요 안에 알맹이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요거는 3분의 2가 원래 옵니다. 요거 미분하면 요거 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통분하면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y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곱하기 이거죠. 그러면 이제 y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찾아보면 해야 될 것이 일단은 말이죠. 이 연습 문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그 5자 5.6절이니까 5.6절에는 큰 1번은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1번 요거. 그 다음에 큰 2번은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좀 복잡한 형태를 이제 굳이 따진다면 4번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그 치환적 분법 쓰면 되죠. 요것도 요거를 u라고 두고 치환적 분법 쓰면 쉽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f가 함수일 때 f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가는 함수 g가 존재해서 y 콜 fx는 gy 콜 x 이퀄 gy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f는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전단사 함수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그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 6.1을 만족하는 g는 정의역 내 각각의 y에 fx 이퀄 y가 되는 모든 x를 대응시키지만 g가 함수니까 fx 이퀄 y가 되는 x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g는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되고 우리는 g를 f 인버스 x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y 콜 fx 그러니까 fx가 2x일 때 역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y 콜 2fx인데 이게 이제 2x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요거를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x 이퀄 f의 인버스의 y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x가 f 인버스 y니까 여기서 보면 x가 f 인버스 y잖아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y는 2배의 f 인버스의 y가 되죠. 그래서 풀면 f 인버스의 y는 즉 2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y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의 역함수는 이제 삼성근 루트 이렇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y 콜 f의 x고 이게 x의 삼성인데 요거는 같은 표현을 쓰면 x는 f의 인버스의 y죠. 그죠? 그러면은 요 x 자리에다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의 인버스의 y의 전체 삼성이 y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 풀면 f의 인버스의 y는 삼성건 루트 y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함수의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y 콜 fx는 x의 제곱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값하고 이런 값은 동일한 함수 값의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역함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 y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두 개의 값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써볼까요? 다시 y 콜 f의 x가 되고 이것은 x의 제곱이고 요거는 다시 x 이퀄 f의 인버스의 y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f의 인버스의 y의 제곱이 y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의 y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되죠. 그러면 이 y에 대해서 치역값이 두 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만 선택해야지 되죠.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돼.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정의역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차차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가지면 요 정리는 함수 f가 역함수를 갖고 d를 f의 정의역, r을 f의 치역이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y 이퀄 f의 x인데 이것은 뭐하고 동치냐면 x 이퀄 f의 인버스의 y라고요. 됐죠? 그럼 요 y 자리에다가 요걸 넣으면 되죠. 그러면 x는 f의 인버스의 f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d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요 x 요 값을 요 자리에다 넣으면 y는 f의 인버스의 y. 여기서 y는 이제 모든 r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그 기호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6.2입니다. 6.2는 함수 f가 정의역에서 순증가 또는 순감소 하면 역함수를 가져요. 우리가 순증가할 필요 충분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순증가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f가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가 순증가죠.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역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f 인버스를 가진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f는 순감소고 그러면 여전히 역함수를 가져요. 그런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제 6.1을 보자고요. 자, 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뭐가 있어요?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보면 5x 플러스 5x의 4승 플러스 2인데 요거는 짝수승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2가 있으니 0보다 정확하게 크죠. 따라서 순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정리 6.2에 의해서 역함수를 가져요. 그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xy의 위치랑 yx의 위치, 즉 대칭이 돼요.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칭이다. y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영역을 이제 줄여야 돼요. 두 개 아까 해봤죠. 이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을 해서 보면 0보다 크죠. 0일 때는 0이니까 0이 아니면 0이 빠지면 그래서 순증가예요. 순증가. 그래서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 x하고 y 위치를 교환해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풀 거예요. f의 x가 x의 제곱이고 이게 이제 y 콜.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x는 f 인버스 y하고 같은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요 x 요 자리에다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인버스의 y의 제곱이 y가 되죠. 근데 x가 0보다 크면 y도 0보다 커요. 이거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f의 인버스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 값은 원래 뭐였죠? x죠. x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f의 인버스의 y는 루트 y만 돼요. 그러면 이제 y를 x로 바꿔치기 해요. 그러면 f의 인버스의 x는 루트 x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 f가 i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i에서 j로 가는데 이게 f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게 f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함수가 f의 인버스예요. 괜찮죠? 역함수를 가지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f 인버스는 여기에서 연속이 돼요. 이게 연속이면 이것도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연속이면 이것 연속 이 역함수도 연속이 된다. 이게 정리 6.3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정리를 써서 다음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순증가함수이면 되니까. 그래서 f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고 하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점 i 이상의 어떤 점에서 f 인버스 f 프라임 a가 존재해요.
결국 0이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요거 때문에 결국 C의 값이 FA예요. 그러면 그 점에서의 역함수의 미분 값은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거예요. 역수 취하면 됐나요? 자, 우리가 y equal f의 x 동치인 게 x equal f 인버스 y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역함수를 가지면 이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 어떻게 보면 x, y 이렇게 되니까 dx, d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것은 f 인버스 프라임 y잖아요, 그죠? 자, 요것이 요 정리하면 f 프라임 x죠. 그러면 요것은 f 프라임 x는 요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요 y equal fx니까 dx 이게 뭐야? dy d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치 분수 함수 계산하는 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겉모습이에요. 이거 겉모습. 정확한 수학적으로는 다른 의미인데 그냥 마치 그 산술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요 C 자리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FX를 FA를 넣어야 돼. 여기서 잘 보시면 C가 FA라 했으니까 요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좀 잘 요 식번호 6.3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 4라고 하는 것은 F2를 넣으면 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4는 여기 보면 FA잖아, 그죠? C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요걸 6.3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의 미분의 F의 A 이것은 F 프라임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6.3이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우리에는 4야 4 그치 4 그러면 F 프라임 1의 값이 와야 돼. 요 값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F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때 2를 넣으면 5 더하기 2가 돼서 7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꼭 납니다. 이런 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산해 봐라. dx dy를 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쓸 거야. dx dy는 dy dx분의 1이니까 코사인 x분의 1 되고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x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문제는 연습 문제 2번에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과 4번 1번과 4번 요거를 해보시기 바래요. 뭐 그리고 한 번 하나 더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좀 의미가 있는 거는 3번하고 4번 요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3번하고 4번 요거를 꼭 해보세요.
뭐 힌트라는 것은 요거는 방금 우리가 요거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제 6.3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방금 풀어줬죠. 요것은 예제 6.4 예제 6.4를 참고하시면 풀 수 있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y equal fx라고 두고 요것은 x equal f의 인버스의 y라고 두고 요 x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하고 y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